유쾌한 아침의 시작. 상쾌한 하루의 첫 단추. 네, 2월 20일 목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박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새로운 구지은 아나운서가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또 드리게 됐어요. 네, 매일 오후에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드리니까 조금 색다른데요. 네. 며칠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알차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실 거죠? 제가 또 옆에서 옆자리도 든든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구진 아나운서는 쓰던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세요? 네, 저는 사실 주변에서 좀 꼼꼼할 것 같다, 차분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뭔가 네. 고장났다 싶으면 금방 수리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서비스 센터로 좀 달려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 어때요? 아, 저는 뭔가가 망가졌을 때 좀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접 고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 편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분들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폐기 직전의 물건도 명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황금손의 주인공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러 떠나보시죠. 오래되고 볼품없는 옛날 물건들이여 가라. 이들의 손을 거치면 폐기 직전의 물건도 명품으로 거듭난다. 뭐든지 못 건친 게 없고요. 여기는 예약하려고 하면은 3개월 이상 걸려야 됩니다. 버리긴 아깝고 다시 사기엔 비싼 물건들. 황금 아이템으로 변신시키는 신의 손에 맡겨라. 고치면 고칠수록 돈이 되는 수리수선의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자.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 그런데 명품 가방을 인정사정 없이 자르고 재봉틀로 박는 곳이 있다는데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쓰다가 낡아버린 명품 가방을 새 것처럼 수선하는 중입니다. 낡은 것도 다시 보게 만든다는 이곳. 동네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가방 수선집이다. 주문한 것 외에도 사장님이 알아서 잘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그래서 단골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온 지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아마. 아무리 잘 만든 명품일지라도 흘러가는 세월에 장사 없다. 전부 신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 명품 가방들. 금액으로 환산해도 꽤 되겠어요. 예, 저 가방이 한 몇천만 원 될 겁니다, 저게요. 금액이. 그래서 저 가방이 이제 수선해서 쓰면은 보물이 되고요. 수선하지 않고 놔두면은 고물이 돼 보니까 가능하면 수선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낫죠. 하루에 맡겨지는 가방의 수만 해도 수십여 개. 부부싸움으로 찢어진 가방부터 비 맞은 가방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가방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강아지가 물어 뜯은 건데 간혹 이런 거는 더 오고요. 그리고 보통적으로는 이제 안감 교체, 가방 사용 많이 해가지고 안감 교체 많이 해러 오시고 그리고 손잡이가 떨어져 많이 옵니다. 이 안무지개도 물어뜯긴 가방. 어떻게 수선되는지 지켜보니 사장님만의 섬세한 재봉틀 기술과 꼼꼼한 염료 덧칠로 감쪽같이 수선 완료. 어머, 아까 그 찢어진 가방 맞아요? 예, 사장님 바쁘십니까? 예. 주섬주섬 가방 하나를 꺼내드는 한 손님. 이번엔 대체 어떤 일로? 가능합니다. 25년 전에 두 사람하고 연애할 때 내 선물로 사준 건데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긴 아깝고 속이 너무 헤어져 갖고 전에 한번 고쳐봤는데 사장님이 잘 이렇게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이게 해주시더라고. 또 이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포인트. 37년 내공에 빛나는 사장님의 손길로 명품의 빛바랜 가치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가방. 마치 심폐소생술을 받은 듯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다. 가죽 교체하시는 평소 거네요. 애물단지였던 중고 가방을 새 것처럼 고쳐주는 수선 기술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 역시 득템하고 가는 기분이랄까? 이게 지금 낡아서 교체를 했는데 뭐 색깔도 비슷한 걸로 잘 됐고요. 깨끗하고 뭐 마음에 듭니다. 사장님 워낙 또 실력이 좋으셔갖고 손님들이 오랫동안 좋은 가방을 메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 고장난 물건은 물론 고장난 추억까지 고쳐주는 신통방통한 곳이 있다는데 교동에 수리 명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잘 알지요. 못 고치는 시기가 없어요.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 겨우 찾아낸 곳. 시장 깊숙이 위치한 작은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계 수리하는 박준덕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작아지고 복잡해지는 부품들.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시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이다. 하루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올 만큼 그 인기는 전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라고. 서울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뭐 어떤 때는 외국에서도 오고. 단종된 시계의 경우 톱니바퀴와 같은 작은 부품들을 직접 제작해 수리한다는 이곳. 50년 동안 오로지 시계만 보고 시계만 고쳐왔다. 진품은 안에 뜯어보면 기아가 있어요. 빨간 기아가 있는데 가품은 빨간 기아가 없습니다. 요 두께도 안 맞아요. 그러고 요 뒤에 요거는 좀 멍성하고 요거는 정교하게 돼 있고. 영국 시계학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손재주가 남달라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정도? 중국산 시계 뭐 이거 사구려 시계가 막 나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많이 죽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 좀 훌륭한 기술자들이 그 전부 다 하나씩 좀 사라지고 없고 지금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이 또 이 골목에서 이제 몇몇이 이제 연명되고 있습니다. 시계를 고장낸 부품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하루에 2-3개의 시계밖에 수리할 수 없지만 수개월이 걸려도 이곳을 찾는 고객층은 두텁기만 하다. 초침 빠져가지고 이거 했고 다른 것도 손 좀 봐놨으니까 진짜 괜찮을 겁니다. 국내에서 실력도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좀 비용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정직하게 잘 해주시고요. 세밀한 작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직업. 그래도 시계 수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데 못 고치는 시계가 없을 정도로 그 자부심도 대단하다. 만주에서 그 독립투사 그 시신을 발굴해가지고 발굴하는 게 자기 할아버지 무덤을 발굴했어요. 발굴하는 게 그 할아버지 시신에서 시계가 나왔어요. 그 해동시계인데 한 1, 2분 있다나 약간 움직이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한 1년을 걸렸어요. 1년을 걸려갖고 해주고 나니까 그 젊은 사람이 막 날뛰듯이 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가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대구에서 내로라 하는 수제화 명인들이 있는 골목이다. 예, 어서 오세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예, 고객 구두 수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만드는 정통 수제화 전문점. 이곳에 오면 헌신짝도 새신짝이 될 정도라고. 국가리 이런 거는 지티지티 해줘야 되는데 조금 늦춰버리면은 예,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은 이 굽을 전체를 가야 되면 일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남아있을 때 그때 갈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100%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까다로운 정통 수제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이어온 세월만 50년. 그는 대다리 공법의 장인 1호이기도 하다. 대다리 공법은 우리가 종종이 하는 본토 작업이 아니고 일일이 한 발 한 발 떠서 꾸미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발이 좀 여물고 오래 신어도 신발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신으면 신어서 질이 잡히니까 발도 편하고. 기계가 아닌 내 손으로 신발의 처음과 끝을 만들어내는 직업. 고객의 걸음걸이는 물론 취향과 직업까지 고려해 꼼꼼하게 작업한다. 중국산 신발 같은 거나 천 같은 종류로 되니까 땀을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 제품은 바닥이 홍창이라 홍창은 땀을 쫙쫙 흡수하기 때문에 냄새 잘 안 납니다. 전쟁에 신딱 벗어놓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새로운 마음은 또 배짱 말라버리니까. 대구 수제화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시절 서울 업체로 스카우트돼 갔다가 수제화 전통을 다시 알리기 위해 6년 전 다시 수제화 골목으로 돌아온 이규학 씨. 발등이 좀 높아가지고 일반 구두는 오래 좀 신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구두를 맞춰 신고 나서는 발이 아주 편안하고 또 디자인도 좀 세련된 맛이 있어가지고. 일반 기성화에 비해 수선 시간이 서너 배는 더 걸리는 작업. 그만큼 정교한 손놀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다고. 체중에 따라 안 그러면 또 그 사람 걸음걸이에 따라 조금은 달라집니다. 보통 신발들은 이 고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하나 붙여서 그냥 뭐
그 그랜더에 밀으면 되는데 우리 수자 정통 신발은 가죽급이라 염색해야 되고 약품 처리해야 되고 또 공간 메워줘야 되고 그래서 제 신발들은 제 집에서 모든 수리를 가능하니까 꼭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믿는 이규학 씨. 그의 남다른 신념으로 수선된 구두는 손님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든다.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곳이만 다니세요. 손만 대면 뭐든지 뚝딱뚝딱. 자신만의 노하우로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고장난 추억까지 되돌리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그 장인의 명맥이 쭉 이어가지길 바라본다. 네, 버리기는 아깝고 다시 사긴 좀 비싼 물건들이 우리 장인들 손에서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요, 아까 보니까 시계 하나 고치는데 1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장인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고장나면 새로 살 생각부터 했는데 이분들을 좀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 저도 명품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 좀 특 A급 모조품이 있다 이러면 눈, 또 귀가 먼저 따라가게 되는데요. 예. 이런 모조품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장인들이 설 자리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장인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 오래오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경주하면 추억의 수학여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눈으로 또 맛으로 두 번 간직하는 경주의 추억, 그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여행지에 가면 기념사진 촬영은 필수죠. 카메라에 저장! 내 마음속에도 저장! 그런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는 것 말고 경주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방법,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런 방법 있어요. 제가 모두 만나보고 왔거든요. 눈으로, 맛으로 두 번 간직하는 경주의 추억. 경주를 고스란히 담은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황리단길로 더욱 유명해진 대릉원. 대릉원에 오시면요, 산책만 하고 사진만 찍으셨나요? 대릉원을 내 맘속에도 저장하고 내 뱃속에도 저장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대릉원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진 식당에서 대릉원을 품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메뉴일지 궁금하시죠? 사장님, 이곳에요, 대릉원같이 생긴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정말 그런 음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대릉원 불고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저희 가게에서 보이는 대릉원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접시에서 대릉원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오늘 직접 보여주실 건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넓은 오픈 키친에서 요리가 시작됐는데요. 주재료인 채소와 소고기를 사장님의 특제 양념으로 맛있게 볶아줍니다. 아직까진 흔한 불고기의 모습이죠? 사장님, 아직까지는 대릉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릉원은 언제 나오나요? 바로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요? 네. 이 불고기가 어떻게 대릉원을 나타낼지 궁금하시죠? 먼저 대릉원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능을 상징하는 밥은 녹차밥으로 준비되고요. 땅을 상징하는 불고기와 나무를 상징하는 채소들을 밥 주변으로 예쁘게 놓아주면 짜잔! 접시 위에 대릉원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대릉원을 보며 자연스레 떠오른 메뉴라고 하네요. 대릉원 불고기? 감사합니다. 건강까지 생각한 녹차밥은 푸르른 대릉원이 되고 재료를 아끼지 않은 불고기는 신라 천년의 역사처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드디어 이 대릉원을 품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 가지수가 3가지나 되네요? 네, 일단 대릉원 불고기 덮밥은 저희가 대릉원 제일 처음에 대릉원을 상징하는 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고, 네. 대릉원 샐러드는 이 불고기가 좋은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샐러드를 드시면 되고, 파스타는 동서양의 조화로 대릉원과 그리고 치즈의 조화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대릉원을 보면서 대릉원을 먹는 기분 짐작이 되시려나요? 한번 맛보면 경주와 대릉원을 절대 잊지 못할 그런 맛이었습니다. 불고기와 마늘향의 조화, 거기에 녹차밥까지 맛있는 추억도 챙기고 건강도 챙긴 기분입니다. 대릉원을 품은 불고기, 내 맘속에 저장! 경주를 품은 음식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신라인의 미소입니다. 인자하게 웃는 얼굴이 새겨진 이 수막새는 과연 어떤 음식으로 탄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이곳에요. 신라의 미소를 담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딱 들어오자마자 아주 달콤한 향기가 제 코를 딱 스쳤는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네, 여기 있는 신라 미소빵입니다. 아, 진짜 신라의 미소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정말 신라인의 미소와 꼭 닮은 빵이었습니다. 이 빵은요, 필요한 만큼만 반죽해서 매일 아침 구워내는데요. 달콤한 소와 촉촉한 빵의 조화가 부드러운 신라인의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 빵도 오늘 아침에 구우신 건가요? 예, 매일 아침에 늘 굽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그러세요. 갓 구운 빵 맛은 물론 일품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맛을 보니까요, 좀 달콤한 맛도 나면서 새콤한 맛도 나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갔나요? 안은 파당금하고요, 호두하고 블루베리 알갱이가 들어있고요. 밖은 카스테라 피질에 찰보리하고 아몬드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촉촉하고 달콤한 맛은 기본. 어디에도 없는 경주만의 멋을 더해 기념품이나 선물로도 손색 없는 경주 명물빵이 탄생했습니다. 사장님, 이 신라의 미소를 담은 빵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경주에는 빵이 좀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얼굴무늬 수막새인 천년의 미소를 닮은 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 단연 첨성대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첨성대를 깜찍하게 손 안에, 달콤하게 입안에 간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인공. 달콤해. 경주를 품은 세 번째는요, 바로 첨성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초콜릿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첨성대가 작고 예쁜 줄 몰랐어요. 이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이 초콜릿이 됐는데요.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첨성대 근처에 그 황호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뉴스에서 첨성대가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를 품어줬으니까 저도 이제 뭔가 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첨성대 초콜릿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품고 신라인들의 염원을 품었던 첨성대가 이제는 다양한 맛의 초콜릿을 품고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추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초콜릿 색깔이 다 다르네요? 네, 이쪽이 파우더 묻은 게 다크 초콜릿이고요. 초록색이 녹차 맛 초콜릿, 네. 세 번째가 커피 맛 초콜릿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다양하게 좀 맛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세 가지로 구성해봤습니다. 사장님, 그런데요, 이 첨성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첨성대를 위해서 따로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이신가요? 제가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모색을 하다가 첨성대 앞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래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첨성대 봉사단 조끼로 갈아입었는데요.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볼 건데요.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관광객분들 사진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경주의 소중한 문화유산, 첨성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창업과 봉사활동,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초콜릿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요, 문화재 지킴이 사업 후원금으로 기부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첨성대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요?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첨성대를 품은 초콜릿, 내 맘속에 저장! 경주를 추억하는 새로운 방법,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즐기는 경주의 매력. 경주를 품은 음식들 맛보러 경주에 꼭 놀러오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제법 추우셨죠? 오늘 아침은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금요일과 주말에는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가면서 이른 봄 기온을 더하겠습니다. 대신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길,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공주는 밤이 유명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유구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섬유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요. 자카드 섬유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 원단에 기계로 가공을 해서 무늬를 새겨넣는 원단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 옷이며 카페트, 홈패션 등 다양한 또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자카드 섬유가요. 유구 지역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비단같이 화려하고 유구한 역사가 벽화로 새겨진 곳. 그곳에서는 과거의 명성 그대로 여전히 각양각색의 직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라든지 생활용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무늬를 그려나갈지 유구로 가볼까요? 공주의 외곽 작은 소도시 유구읍은 한때는 번화한 도시로 알려졌던 곳이라는데 과거의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에는 옛 정취를 담은 벽화가 이 도시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 마을에서 벽화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걸로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했던 곳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만드는 거지 이게? 청 아닌가요? 청? 맞는 것 같은데. 얇은 공장의 기계음이 마치 옛 여인의 배틀 소리처럼 들리는 곳. 유구읍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볼까요? 유구읍은 조선 말기부터 직물 산업이 흥했던 곳으로 해방 후 1950년대 피난민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한 자카드 직물 산업이 호황을 누렸고 이후 1980년대까지 절정을 이끌면서 당시 유구읍은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방직 공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요 종업원들이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3,000공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1950년대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유기노동력도 있고 많은 생산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구가 이렇게 섬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아주 고도화된 색동이라든가 노방이라든가 현재 그 자카드 섬유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색동천을 생산할 정도로 명성과 기술력이 뛰어났던 곳인데요. 현재 이곳에 한국 자카드 섬유 연구소가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섬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소재 개발부터 지역 특화 상품 개발까지 80여 개의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원단이지만 색깔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이제 원단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원단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컬러 선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가장 최적인 제품들을 연구 개발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품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색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인근 업체에서 염색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천의 직조와 분위기에 맞는 색을 찾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수백 가지의 색을 혼합하고 미세한 농도 차이까지 실험하며 가장 알맞은 색을 찾는 일.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 같이 그린으로 보이지만 예,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비커 테스트를 거쳐야 소비자가 최종적인 컬러를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단 하나의 색으로 염색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염료의 농도와 양,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는 자동화 공정으로 관리해 오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눈부신 비단천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인고의 시간도 거쳐야 합니다. 만져도 돼요? 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면 원단이 이제 뽀송뽀송하죠. 예. 우와. 굉장히 예쁜 이제 뽀송. 앞에서는 이제 원단이 축축히 저어져 있었는데 이제 얘는 뽀송뽀송하게 이제 말라져 있는 원단입니다. 빛이 나네요. 깨끗이 말리기도 빨래하고 하고. 하얗게 또 염색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빛이 납니다. 자카드 원단이라면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는 유구의 공장에는 기기마다 제각기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될 정도로 다양한 직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직족이 웅장한 소리가 달리는 유구읍의 심장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여기 안에 있으면 순간순간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이런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여기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이거 손으로 다 일일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계가 내용만 넣어준다는 컴퓨터로 알아서 쩍쩍쩍 만들고 있는 이 손은 눈이만 봐도 진짜 깔끔하고 이쁜데 근데 요즘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 유구읍 소재의 방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이는 이곳은 섬유로 만든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테리어에서 산업용은 물론 최첨단 소재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품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카드 원단으로 보통 뭐 모든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뭐 의류부터 시작해서 뭐 침장류, 그 이불 등에 들어간 침장류나 커튼 종류, 그리고 이런 보시다시피 소파도 만들 수 있고요. 자카드 원단은 무늬를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라서 다른 일반 나염 방식에 비해서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스럽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평생을 유구에서 직무를 짜며 살아온 이들은 그간 섬유산업의 침체기를 겪으며 어려운 고비도 여러 번 넘겨왔는데요. 같은 길을 걸으며 함께 고민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자리에 모이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진답니다. 항공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첨단 IT 산업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주축이 되는 섬유로서 거듭나는 그런 섬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 봉제실 안에서 제품화시켜서 또 이 현장에서 또 다른 지역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대학에서도 섬유과가 많이 없어졌어. 근데 정말 대학에서 섬유과를 다시 한번 신설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유구 여인들의 배틀 소리가 자카드 직물을 짜는 직조기 소리로 여전히 직물고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유구. 비단 천유에 새겨지는 화려한 무늬처럼 유구의 내일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설날에 입어봤던 이제 한복, 저는 모처럼만 입어봤던 한복이었었는데 예쁘다만 했었지 저렇게 전통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군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이 유구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유구하다, 섬유의 역사가 이렇게 유구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어온 분들의 바람처럼요. 우리 땅에서 난 이 직물이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평창에서 올림픽이 정말 한창입니다. 올림픽의 이모저모도 굉장히 화제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외국 대표팀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대표팀 유니폼에 우리 한글이 쓰여 있어서 화제였는데 뉴질랜드가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네, 맞아요. 이 올림픽 현장 곳곳에 한글 눈꽃이 저는 참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런데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글을 사랑하는 그런 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녀가 한글에 푹 빠진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인들도 어렵다는 물건값 흥정은 기본. 있어는 안 돼요?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드는 놀라운 친화력까지. 씩씩하고 또 예쁘시고 한국말 참 잘해. 되게 착하고. 문자도 척척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그녀는 지금 한국어 열공 모드.
한국 생활 5년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한국으로 시집온 당찬 세대, 그녀의 공부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한국어 공부에 푹 빠진 그녀를 만나러 경주로 달려간 제작진.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에 우리말 달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제가 달인이 아니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혹시 이거 때문에 왔어요? 그렇다. 그녀는 경주시 외국인 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양진펑 씨 되시겠다. 작년 10월 경주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그녀는 당차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첫 대회부터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경주에서 외국인 도움센터 있어요. 저는 센터에서 빙여하고 있어요. 센터장님 얘기했어요.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상을 받으셨다고.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경주 사람인 지금의 남편과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그녀는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답니다. 경주가 2년을 맺은 경주에서 나고 자란 톡박이 경주 사람이 남편을 중국대학교에서 만나면서부터이니까 벌써 9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 못해요. 집에서 계속 이거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그냥 밖에서도 나가고 싫어요. 딸이 감기 걸렸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 바빴어요. 병원 갔어요. 말 못해요. 그냥 손짓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이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한국말 배워야 돼요. 그녀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두 아이들 때문인데요. 지금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녀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러더니 뭘 받아쓰기 시작하는데요. 비빔밥. 양진펑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간판을 보면 읽으면 쓰면 한국말을 빨리 배워요.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흔적들이 노트에서 묻어나는데요. 그녀의 열곡 모두 어딜 가나 쉼이 없네요. 글로만 언어를 배울 순 없겠죠? 이번엔 정면 돌파! 원어민과의 실생활 한국어 수업입니다. 사실 이곳은 양진펑 씨의 단골 야채 가게인데요. 여기 이거 점 보러 왔어요. 어머니 만났어요. 어머니한테 계속도 말도 조금 하고 일상생활도 조금 하고 한국말 참 잘해. 되게 착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어머니 마늘 얼마예요? 마늘 3,000원. 조금 깎아주세요. 2,000원 안 돼요? 사람 같으면 깎아주면 깎아줄게요. 2,000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 같으면 깎아줘. 낯선 한국에 시집온 그녀에게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좋은 스승이자 가장 먼저 친해진 한국인 친구랍니다. 새해를 맞아 요즘 양진펑 씨가 새롭게 시작한 취미생활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체 그게 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날씨 많이 춥죠? 네, 추워요. 요즘 되게 날라지고. 요즘 저는 이거 캘리그라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글씨에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잘하는 건 바로 글을 쓰는 거라네요. 제 생각은 이거 한글은 너무 예뻤어요. 예쁜 거 쓰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고 됐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서예를 조금 배웠다는 양진펑 씨. 그래서일까요? 캘리그라피를 얼마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필체가 좋아요. 저도 글씨 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글이 좋고 귀하다는 건 알면서도 자꾸 외래어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말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내심 한국 사람으로서 흐뭇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캘리그라피로 작은 액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예뻐요.
그날 저녁 그녀가 찾은 곳은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 많이 도와주셨어요. 센터장님. 친구. 인도 왔어요. 중국 언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는 한국어 공부를 배우고 한국 공부 해등급 경주시 마하게대회 1등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요. 양준펑 씨 역시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네네네. 저분한테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 반에 특별한 선생님을 모실게요. 여기에서 2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자, 특별한 선생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그녀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초급반 수업이라 내용이 어렵지 않다 해도 처음이면 긴장할 법도 한데 우리 양준펑 씨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수업 진행을 너무 잘하네요. 하, 히어, 허.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한국어를 가르치려 노력하는 양준펑 씨. 이렇게 보니 어딜 가도 손색 없는 한국어 선생님 다 됐네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펑이가 선생님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진펑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진펑이를 촬영도 하고 선생님은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항상 웃는 우리 진펑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 그거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 네, 진펑이 사랑해. 네. 친정 식구 같은 센터 사람들이랑 작별 인사를 나누는 양준펑 씨. 진펑 씨는 그녀에겐 꿈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통역사 되고 싶어요. 통역사요? 네네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파이팅. 바이바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한국어 공부.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꿈이 됐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그녀의 한국어 공부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양준펑 씨. 낯선 땅에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쾌활한 성격,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성격,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네요. 네, 심지어 수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점이 참 놀랐는데요. 사실 예.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외국어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열정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바로 주변의 도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양준펑 씨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외국인 분들 저희 전국시대도 힘껏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요. 맛있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 구지연 아나운서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짜장면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정말 저한테는 이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그렇죠. 묻는 거랑 정말 똑같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아시잖아요. 현명한 여자라는 거. 네, 그래서 짬짜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먹으려고요. 아니죠. 그럼 감동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겨울 하면 뭐니 해도 칼칼하고 따뜻한 짬뽕일 텐데요. 맹구 선생님이 늘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짬뽕! 안동으로 가보시죠. 추운 날씨에도 깐죽거림에는 멈춤이 없는 최기정 리포터. 오늘은 어디에 가려고 이렇게 신이 났나 몰라요. 오늘의 주인공은 얼큰하게 속 풀어주는 데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짬뽕. 바로 짬뽕이었는데요. 짬뽕도 그냥 짬뽕이 아니래요. 담백 얼큰한 굴짬뽕과 시원구수한 우거지 짬뽕. 특별한 짬뽕들의 진검승부. 지금 맛보러 가보실까요? 특별한 짬뽕을 찾아온 곳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입니다. 춥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복장이 왜 이러냐고요? 네, 여러분
다자하오, 니하오. 오늘 복장이 바로 중국 복장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딱 어울리죠. 날도 춥고 그래서 뭔가 따끈한 국물, 이럴 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데 그냥 국물 아닙니다. 복장에 맞게 오늘 중국 요리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거 뜨끈한 국물 맛보러 가시죠. 이쪽입니다. 향기 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맛있는 냄새 난다 해. 냄새 난다 해. 이야. 저는 방금 전에 중국 그림 그리고 진시황리가 병마용. 와, 분위기가 중국집 찾아왔는데 마치 중국에 온 것 같습니다. 주방장님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예, 중국 사람입니다. 오, 분위기만 중국 분위기 아니라 주방장님도 중국 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옷만 이렇게 입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거든요. 예, 추운 겨울에 몸이 으시르시 추워서 뜨끈한 국물 요리. 짬뽕 그냥 매운 거 있습니다. 짬뽕 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짬뽕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중국 주방장님이신데 뭐 더 맛있는 짬뽕 없나요? 우리는 굴짬뽕. 예, 매운 거 굴 많이 나왔습니다. 굴? 예. 그냥 짬뽕 아니고 굴짬뽕. 신선한지 맛 좀 보여달라 해. 예. 맛 좀 보여달라 해. 네. 이 굴이 이게 우와. 너무너무 향긋하다 해. 야, 입안에서 그냥 우유를 한 모금 싹 넣은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신선한 재료들로 굴짬뽕 지금부터 만들어 주시죠. 네. 추운 날이 제철이라는 바다의 우유, 굴. 한 대접 듬뿍 씻어 아삭아삭한 신선한 야채와 함께 볶아주면 담백 얼큰한 짬뽕 국물 준비 끝!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에 국물 샤워 한바탕까지 하고 나면 바다의 향기가 한 입에 들어온다는 굴짬뽕 완성됩니다. 하얗고 순수한 비주얼이지만 고추를 넣어서 칼칼하고 시원한 맛까지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 하나 뭐라나. 이야, 아주 그냥 국물을 아주 그냥 맛있게 드시는데 아니 굴이 들어간 짬뽕 맛은 어떤가요? 이게 굴이 들어갔는데 이게 고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굴 그런 느낌도 없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이 굴 맛을 찾아서 오신 손님 같은데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어요? 예전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보고 이렇게 들려서 먹었었는데 그 맛이 기억이 나서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이야,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그 맛 굴짬뽕. 드디어 굴짬뽕 시식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짬뽕 하면요, 여러분 다들 그 색깔이잖아요. 붉은 색깔. 근데 하얀색 국물인데 우동 같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맛일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난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 해. 야, 굴이. 자꾸만 손이 아니 입이 가는 마성의 굴짬뽕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스페셜 짬뽕을 위해 찾은 곳은 경북 상주시 외남면. 여러분, 이곳에도요 색다른 짬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맛일지 맛보러 가시죠. 스페셜이라기에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 비주얼이지만 이곳은 짬뽕 고수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숨겨진 맛집이라고요. 네, 우거지 3개요. 우거지 4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기 불티나게 만든 인기의 장본인은 바로 우거지였습니다. 철분, 비타민,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는 그만이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우거지. 그냥 먹어도 얼큰한 짬뽕에 시원하고 구수한 우거지까지 출동했으니 환상의 짝꿍, 기막힌 컬래버레이션이 따로 없네요. 밀려드는 주문에 사장님의 손길은 바쁘다 바빠. 특히나 이 우거지 짬뽕은 시래기철 한정판이라는 소식에 손님들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야, 우리 사람 정말 먹고 싶다 해. 야, 날 추울 땐 역시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에 뭐 짜장 말고 우거지 짬뽕. 짬뽕이죠. 야, 아니 그렇게 맛있나요? 예,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게 어떤 맛인가요, 도대체? 이게 일반 짬뽕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시원한 맛이 최고입니다. 코에도 땀 보세요. 땀 흘리면서도 이렇게 먹습니다. 날 추울 때 그냥 시원하고 얼큰한 구수한 우거지 짬뽕? 짬뽕! 이거 이제 된장에 조물러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사골탕 하는 데 있잖아요. 돼지 뼈다구에 이거 가면 너무 맛있어요. 돼지뼈 감자 구워가지고 예. 그쵸, 우거지 하면 흔히 감자탕이 많이 먹는데 말리가 하면 더 영양가가 많아요. 우거지 전문가십니다. 그냥 이제 생거를 먹는 것보다 말리면 햇볕 때 말리면은 태양을 받아가 더 영양가가 더 많아요. 더 구수해지는군요. 네, 그런데 그 구수한 우거지를 짬뽕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더 맛있죠. 어떤 맛? 멋지. 문을 열자마자 들어서는 정체불명의 박스를 향해서 다가오는 또 다른 손님. 과연 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 반기는 걸까요? 맛있겠다. 아유, 고마워요. 아니, 여기 가만히 있자. 이게 배달 사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아, 저는 청주에서 왔는데요. 예. 여기에 상주에서 딸이 살아요. 예. 그런데 올 때마다 이거를 갖고 가요. 아니, 저기 따님 집에 올 때마다 우거지 짬뽕을 이렇게 사가신다고요? 예. 어머나 세상에. 그 정성도 대단하지만 그 맛에 반했다는 거잖아요. 예, 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말도 못하게 맛있어요. 방송에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도 못하는 맛이지만 말 좀 해주세요. 어떤 맛? 예, 특이하게 이제 육수물을 어떻게 특이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거지도 들어가고 색다르게 예, 그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단골 있으면 단골 우거지 맛에 아주 푹 빠지셨네. 네, 몇 년 단골?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5년 단골? 예. 소화가 잘 되는 우거지와 함께이기에 한입 푸짐하게 후루룩 먹어도 전혀 부담 없는 맛. 기정 리포터도 오늘만큼은 마음 놓고 폭풍 흡입 중입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맛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지요? 야, 이게 우거지가 들어가서 저는 이게 좀 질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요. 담백하고 구수하고 최고인데요. 우거지가 질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거를 삶아가지고 한번 숙성을 시켜요, 냉동실에. 물과 같이. 그리고 다시 녹여서 쓰기 때문에 질길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최고의 맛인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맛만 좋은 건가요? 우거지는 몸에도 좋잖아요. 예. 섬유질이 풍부해가지고 많이 드셔도 그 다음날 속이 편하고. 예. 아니, 이게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요? 예. 우와, 이거 먹으면서 이거 이제 소화 안 돼가지고 살찌는 거 아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거지 순한 맛과 육수의 깊은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거지 짬뽕 꼭 한번 맛보세요. 한 그릇 가득 바다를 머금은 향기로운 굴짬뽕부터 구수하고 시원한 우거지 짬뽕까지 스페셜 짬뽕 맛 어떠셨나요?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번 뽀얀 국물의 굴짬뽕부터 시래기철 한정판 우거지 짬뽕까지 특별한 짬뽕 두 가지를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날 치울 때는요, 그냥 뜨끈한 국물 짜장, 난 짬뽕, 시래기 짬뽕, 굴짬뽕, 그 맛이 기가 막히네. 아, 네. 말도 못할 맛 우거지 짬뽕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먹는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오늘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거지 짬뽕 보니까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요. 네네. 부드럽다고까지 하니까 같이 먹었을 때 맛이 상상이 안 되니까 더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거지가 사실 식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맛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 짬뽕을 맛보려면 안동까지 가야 하나요? 자, 2월 20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딱 나흘 남았는데요. 쇼트트랙에서 과연 3관왕 최민정 선수와 임효준 선수가 따내줄 수 있을지 저희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